자, 안녕하세요. 동비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유리함수. 유리함수의 정의는 y는 fx 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fx 함수가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. 얘를 유리함수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유리식에는 다항식하고 분수식이 있죠. 그래서 유리함수가 다항함수, 분수함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. 뭐 다항함수는 뭐 앞에서 배웠던 1차 함수, 2차 함수, 3차 함수처럼 fx가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. 그 다음에 분수함수는 fx가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꼴. 얘를 얘기하죠. 주로 이제 이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다룰 내용은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, 즉 분수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분수함수,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했어요. 어디에서? 함수 얘기를 할 때 반비례 함수, 뭐 x분의 1,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y는 x분의 1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 y도 1. 그러면 x가 증가하면 점점 작아지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. 근데 여기에 닿지는 않죠.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양수 쪽으로 그러면 얘는 점점 y 값이 커지니까 이 y축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절대로 닿지는 않죠. 그래서 x분의 1 이렇게 써 있을 때는 x가 일단 0이 아니다. 뭐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. 그러면 x가 1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음수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가보면 요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꼭 내려가는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. 이게 x분의 1입니다. 자, 그러면 뭐 y는 x분의 10 얘를 알아볼까요? y가 x분의 10이면 x가 1일 때 y는 10. 그래서 한참 저 위에 이렇게 찍히겠죠. 그래서 얘도 x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면 y도 0에 가까워지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고 이게 쭉 내려가다가 마찬가지로 x가 점점 커지면 얘도 x축에 한없이 가깝게 이런 식으로 붙겠죠. 100이면 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이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. 즉, 이 원점에서부터 이 떨어진 거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 위에 x분의 위에 있는 요 상수값이 이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y는 x분의 k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k가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떨어진다? 그건 틀린 얘기죠. 왜냐하면 반대쪽은 k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얘가 더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1참수와 비슷하게 k가 아니라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. 원점에서 멀어지죠.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요 원점을 기준으로 요 값들이 요런 식으로 대칭 이동시킨 거하고 되죠.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. 그리고 요 y는 마이너스 x 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 두 개가 요거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어져요.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었을 때, 즉 y는 x 이렇게 될 때 y는 x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접어도 포개어집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얘는 쌍곡선 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자,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이해되셨으면 정리 노트에다가 일단 간단하게 필기를 먼저 해놓으세요.
자, 필기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. 잠깐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면 되죠. 필기 다 되셨죠? 이제 이어서 그러면 진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일단 적은 내용을 좀 지우고요. 자, 그래서 일단 이 분수함수,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x분의 k꼴로 되어 있을 때 얘는 그 원점 대칭이 되죠. 즉 원점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런 기본형 그래프가 돼요. 그래서 k가 양수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이렇게 쌍곡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. 이건 k 값이 0보다 클 때. 그러면 k가 음수면 x에 음수를 집어넣으면 양수로 바뀌고 양수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죠. 그래서 x분의 k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. 요 k가 0보다 작을 때. 그래서 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이 k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. 그 다음 x분의 k라고 했기 때문에 x분의 k에서 얘가 분수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.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항상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. 자,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밑에다가 적어볼까요? 자, 일단 정의역을 보면 x바 x는 0이 아닌 실수. 그러면 당연히 그 찍히는 y 값들은 x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y 값들도 마찬가지로 0은 불가능하죠. 그래서 치역 자체도 y바 i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대칭 설명을 했었죠. 얘는 일단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. 그 다음에 y는 x, 즉 요 선이요. 요 선에 대해서 접어도 일단 포개어질 거고요.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얘를 접어도 포개어집니다. 자, 점근선. 점근선이 뭐냐면 이 x분의 k 값은 x가 아무리 커져도 또는 0에 아무리 가까워져도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닿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선.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그래요. 접근선 이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점근선, 점차적으로 근접하는 어떤 선 이걸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점근선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x축, y축이 한없이 가까워지나 결코 닿지 않죠.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0. 이거 x는 0이면 이거 y축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거 y축. 그 다음에 y는 0. 이거는 x축을 얘기하겠죠.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0,0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K값의 부호 그 다음에 점근선 두 개만 알면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점근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. 그 다음에 뭐 아까 특징을 얘기를 하면 얘는 K가 양수면 제 1사분면 여기를 얘기하죠.
그 다음에 제 3, 4분면. 3, 4분면을 지나죠.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제 2, 4분면, 4, 4분면을 지납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가 y는 x분의 k꼴 어떤 기본형에 관련된 얘기였고요. 그러면 이 참수를 보면 y는 x제곱, ax제곱 이게 기본형. 그럼 표준형은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. 그러면 유리함수도 똑같아요. 자, 유리함수 그래프도 x축, y축으로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놈이 존재할 수 있어요.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왜냐면 x 빼기 m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. 요거 이렇게 이동하면 y 대신에 y 빼기 n 이렇게 대입한 거하고 같으니까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y는 x분의 k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면 되니까 자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었죠. 이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을 할 테니까 뭐 점근선이 원래는 이거 실선으로 그리는 게 맞는데 그 그래프 그리기 편하도록 일단 점선으로만 그냥 표시를 해 놓을게요. 그냥 실선으로 그립시다. 자, 점근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. 점근선이 요게 y는 n 이렇게 될 거고 요게 x는 m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그 다음 k 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죠.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반대쪽으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. 이건 k가 0보다 작을 때, 이쪽은 k가 0보다 클 때,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점근선의 교점 얘는 m, n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제 그러면 얘도 정의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정의역은 이 분모를 0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x에다 m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죠. 그래서 얘 정의역은 x는 m이 아닌 모든 실수. 그럼 마찬가지로 치역도 절대로 요 y 값이 n이 될 수는 없으니까 y는 n이 아닌 모든 실수. 뭐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대칭은 어차피 원점 대칭이 요게 평행이동해서 n, n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니까 얘는 m, n 점 n, n에 대해서 점대칭일 거고요. 그 다음에 y는 x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y는 x 빼기 m 더하기 n에 대한 대칭.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빼기 m 플러스 n에 대해서 대칭. 뭐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정근선은 x는 m, y는 n 뭐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정근선만 알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쉽고요. 그래프를 그리실 때 지금 이 위쪽은 상관이 없는데 아래쪽에서 보시면 얘가 y축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 x축에도 절편이 생기죠. 이 절편이 생기게 되면 절편값도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. 그래서 이제
구할 수 있는 값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x 빼기 m 더하기 n에 대한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, 즉 표준형 얘기를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. 자, 그러면 일반형이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. 자, 그래서 보통 이참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 그래프도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면 얘 가지고 하는 게 무척 힘들기 때문에 요를 보통 표준형으로 고추어 줍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표준형으로 어떻게 고칠까요? 자, y는 ax 더하기 b 분모는 변하지 않을 텐데 cx 더하기 d 이 분자를 원래 분모로 나누어 주면 그 다음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. 그러면 여기 cx 더하기 d를 ax 더하기 b로 나눈 값. 여기서는요. 지금 a분의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요런 꼴로 만들어질 거고요. 그러면 요 ax 더하기 b, ax 더하기 b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c가 원래 없던 값이니까 요거 되고 더하기 d 이런 꼴이 되겠죠. 그러면 얘는 a분의 c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ax 더하기 b분의 요거를 계산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. 요게 k 값이 될 겁니다. 그러면 a분의 c 요 값이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서 들어가는 이 값이 k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형은 보통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많이 구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이제 정의역을 알아보면 정의역은 분모를 0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x바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실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y바 y도 마찬가지로 a분의 c가 아닌 어떤 뭐 실수가 요거는 나오는 거에 따라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이 d는 표준형에서 구했기 때문에 표준형 쪽으로 가서 다시 저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유리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 하면요.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. 지금 포인트가 두 개일 텐데요. 요 ax 더하기 b에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.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나눠주면 몫이 a분의 c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요게 뭐 n값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점근선이 되게 쉽게 구해지죠.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. 그 다음에 요 n값이니까 뭐 y는 a분의 c.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이 쉽게 구해질 겁니다. 그래서 요 개념만 아시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나중에 고급 문제용으로 얘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는 놈이 있냐면 y는 보통 여기가 우리는 n 해서 상수값이 주어졌잖아요. 근데 여기 상수값이 아니라 여기 1참수 mx 더하기 n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x분의
K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면 여기가 뭐 X 빼기 A분의 그러면 얘는 뒤가 없으니까 점근선이 Y는 뭐 나와야 되는데 여기 1참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?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예요. 어차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놈이 결국 점근선이 될 테니까 요거 X는 A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요거 앞에 나오는 이 값 Y는 mx 플러스 n 요것도 점근선이 돼요. y는 상수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점근선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주 쉽습니다. 좀 뭐 얘는 그래서 그래프가 x축, y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겠지만 얘는 점근선이 y는 mx 더하기 n, 뭐 x는 a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때는 점근선이 x는 a 그 다음에 뭐 y는 mx 더하기 n이 뭐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졌다.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. K가 뭐 0보다 크면, 아니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거고요. 그래서 요거까지 아시면 좀 더 편안하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상으로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